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그 시황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좀 보유 종목, 공략주, 대응할 거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TV 방송 종목으로 얘기 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하이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내용 자세히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아, 날라왔습니다. 아, 진짜 이게 방송할 때마다 다른 걸 못해서 그래서 조금 힘드네요. 어제 APR 매도 잘했죠. APR 매도 잘했습니다. 네. 어제 APR 수시연을 잘한 것 같고, 이제 비중을 조금씩 그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전략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하셨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오늘 오후부터였는데 오늘 장이 오전에 미리 한번 꺾여버려가지고 뭐 잘 대응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제 지수를 한번 보자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결국 이제 지지라고 하고 있는 5,525를 깼어요. 다시 깼고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정확히는 5,450포인트에 또 지지가 있어요. 지지가 있는데 5,450포인트로 지지라인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딱 지금 이제 지지라인에 걸린 상태입니다. 걸린 상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전쟁에 대한 그 향후 전망이 제일 중요해요. 전망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뭐 트럼프도 아니고,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합의는 쉽지 않다. 다만 양쪽 다 그만 싸우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양측이 모두 여기서 양측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그 다음에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싸울 것 같고요. 양측이 어떤 걸 원하냐면 양측이 자존심을 세워서 끝내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더 협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 안 되면 그냥 공격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여기서 이란이 들어주고 어느 정도 들어주고 끝나버리면 중간 선거는 못 이긴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럼 이란이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명분 찾기라고 올려주셨는데 정확합니다. 명분 찾기입니다. 명분 찾기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명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며칠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상황이 아직도 이제 지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폭탄 발언이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날 이후 폭탄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시장을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닫고 나서 폭탄 선언하고 장 열렸을 때 다시 주워 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시나리오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란이 거부했잖아요. 조건을 거부했는데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가 제일 위험해요. 장 마감하고 미증시 마감하고 이유가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자 보시면은
3월 23일 월요일 날 우리 한번 크게 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16일 월요일 날은 약간 올라왔는데 이때 사실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월요일 보면은 이날 밀렸잖아요. 패턴이 그래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패턴을 좀 아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가 이제 금요일 날 문제 터지고 전쟁 난 것도 주말이었죠. 주말이었고 주말에 밀었어요. 초반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악화되면서 한 번 더 밀었어요. 월요일 날. 3월 9일 월요일 날. 그 다음 주는 분위기 안 좋았는데 그걸 우리나라 증시 힘으로 올린 거예요, 이날. 3월 16일 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랐는데 3월 23일 날 월요일 날 다시 급락 맞췄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패턴이 주말 동안을 이용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금융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흔들릴까봐 다시 또 주워 담고를 일반 그 월화수목금에 그때 다시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시장을 염두하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돈벌이 하고 있어요. 돈벌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 막내 아들 같은 경우가 베런이죠. 얘가 베런이네요. 베런 트럼프인데 이 베런 트럼프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롱배팅한 상태예요. 근데 요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3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미국이 이 전쟁을 원한 게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거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조금 더 증시가 이제 올라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는 걸로 가려고 할 텐데 이란이 이걸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란도 뭐 자기들이 바보도 아니고 당하는 건 당하는 대로 당하고 그런 전쟁 끝내주고 싶을 때 알아서 끝내주고 싶지 않겠죠. 여기서 최대한 얻으려고 할 겁니다. 얻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정도의 명분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걸 미국이 줄 수 있느냐? 근데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있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근데 지금 그거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기면은 동남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남아가 맨 먼저 문제가 생기고요. 유가가 공급이 안 되면 동남아가 문제가 생기고 동남아 다음에 대만에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다변화했는데 바로 동아시아가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이제 1, 2주 더 가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그럼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예. 우리가 이 정도 생각했으면 얘네들 다 그 생각해요. 예. 트럼프 얘네들도 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주로 뭘 원하고 있냐면 이걸로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 원래 트럼프 주변 애들이 다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주변 애들이 중에 제대로 정신 박힌 애들 별로 없어요. 원래 약간 그쪽 성향 쪽이 그렇게 질이 좋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말하고 행동은 다 틀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근데 이제 물론 트럼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매우 고마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한테 뭐 관세 협상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랑 탄도 중량 폐지해 준 것부터 해가지고 핵잠수함 이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까지 다 받아냈던 거는 트럼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나 미국 민주당 애들은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결국 유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동남아, 대만, 우리나라 순으로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현재
이스라엘 사우디는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조기 총선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 조기 총선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조기 총선하면은 연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기 총선 던져놨는데 그때 조기 총선 던져놓은 시기에 지지율이 좋았다가 조기 총선 할 때쯤 되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기 총선 그대로 해버리면 총리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시온주의자들. 얘네들이 이제 강경파들인데 지금 얘네가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시온주의자들. 얘네들은 전쟁 끝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 보험으로 들어온 거 있죠. 이란하고 전쟁이 아니라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레바논을 현재 레바논 남부 지역을 현재 점령하고 있어요. 점령하고 이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영토 넓힐 생각이라고 무조건. 왜냐면 이스라엘은 너무 좁아 영토가. 그래서 여기서 핵폭탄 2발만 맞으면 끝나요. 이스라엘. 싹 다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영토 넓히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그래서 이 이란하고 공격을 명분으로 레바논 치고 들어가는 게 얘네가 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칠 생각이거든요. 거기까지 영토를 먹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탄탄하게 갖춰지면 그 다음 요르단이에요. 근데 요르단이 순위파거든요. 그럼 사우디가 자동 참전이에요. 나중에 얘네들은 결국 싸울 거예요. 나중에 싸울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레바논부터 닦고 가야 되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험이 하나 있다. 보험이 레바논하고 싸우고 있는 게 보험이 하나 있다. 레바논이죠. 그러니까 레바논은 싸우기 싫어요, 여러분. 레바논은 싸우기 싫은데 헤즈볼라랑 싸우는 거야. 헤즈볼라. 레바논에 정당이 있는데 당이에요, 당. 헤즈볼라가 뭐 특별히 뭐 있는 게 정당이에요, 정당. 얘네들이 무장 정파인데 정파, 정당. 근데 얘네들이 무장 정파예요. 근데 이 레바논이 헤즈볼라랑 싸우는 거지 레바논 정부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레바논은 자꾸 싸우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왜냐? 그냥 명분이 된 거예요. 이란 공격했는데 이란이 반격하고 이란 반격하는데 그때 헤즈볼라 얘네가 멍청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이란 공격당하니까 지네도 이란 편이니까 헤즈볼라 애들이 이스라엘 공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명분이 된 거예요. 이제 또. 그걸 원했어. 원래 이스라엘은. 얼마나 원했을까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걸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쟁이 웬만하면 안 끝나기를 원하고 끝난다 하더라도 여기 보험이 하나 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종전이 그러니까 종전이 안 되는 가능성을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보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가 전쟁을 원해요. 이란을 이 기회에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왜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권한 자체가 이렇게 되면 완전 이란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동의 순위파 국가들은 다시 한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원하는 것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중재하고 싶은 쪽은 대표적인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이 현재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파키스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핵이 있어요, 핵이. 핵보유국입니다. 나라는 정말 가난하지만 핵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아무도 안 건들잖아요. 인도만 건들지 맨날. 인도도 핵이 있으니까. 근데 파키스탄이 왜 전쟁을 그만하고 싶냐? 파키스탄하고 사우디는 아주 친합니다. 매우 친해요. 얘네들 거의 군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일 거예요. 아마. 자동 참전 관계예요. 얘네는 자동 참전 관계거든요. 사우디가 문제 생기면 파키스탄 자동 참전하게 돼 있어요. 사우디도 파키스탄을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파키스탄이 핵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덤빌 때 그래? 파키스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그런 특정한 관계가 있는데 그럼 사우디 편을 들으냐 파키스탄 그러지도 못해. 왜 그러지 못하냐면 파키스탄은 그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소수민족이 이란과 파키스탄에 걸쳐서 있어요. 얘네가 독립할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이 불안한 상황을 기회로 보고 얘네가 독립 세력이 일어날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중재를 오만이 했죠. 오만이 했는데 오만이 이제 이란 편을 드니 그러니까 이거 전혀 미국이랑 이스라엘 공격할 거리가 아닌데 공격했다라고 얘네들이 흘렸잖아요. 언론에다가. 이거 합의 거의 다 된 건데 전쟁한 거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눈밖에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 지금 중재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이 중재하는 세력 중에는 이집트도 있습니다만은 이집트도 수에즈운하 막힐까봐 지금 이래요. 이집트도 수에즈운하가 막힐까봐 수에즈운하가 막 이거 전쟁이 더 격화되면요 이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막아요. 후티 반군이 여기 막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얘네도 여러분 좁은 해협은 막는 게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여기에요 여러분. 자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도 보여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인데 여기도 막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기가 더 좁아 여기가. 물론 지금 후티 반군이 여기 있어요. 후티 반군이 여기인데 후티 반군하고 미국하고 휴전하긴 했는데 이거 나중에 이란이 계속 당하면 2판 4판이지 그냥. 2판 4판 아니겠습니까 얘네? 그럼 여기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수에즈운하가 다 막혀요. 일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도 못 가고 일로도 못 가요. 아예. 해운 난리 납니다 이제 그때 되면. 그 상황이 갈까봐 이집트도 지금 수에즈운하를 이집트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시끄러워지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싫은 거야. 옛날에 중동정전 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대판 붙은 거 아시죠? 이집트가 박살나긴 했지만 얘네가 뭐 지금이야 뭐 그냥 이렇게 지내지만 결국은 서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분란이 있기를 원하질 않아요. 이집트도. 그래서 중재하는 세력들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란이 계속 전쟁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카스피해 때문에. 자, 요거 지도 다시 보여. 자, 여러분 카스피해가요. 이게 이게 러시아하고 적경지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물자가 다 계속 오고 있어요. 얘가 러시아인데 러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을 건데? 아프가니스탄 영공을 지나서 뭐 이렇게 때릴 거예요? 뭐 어떻게 때릴 건데? 아제르바이잔 통과해서 때릴 거예요? 겨우 이렇게 해서 때릴 수 있는데 이걸 언제 루트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라크에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 루트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산악지대라니까요. 얘가 다 산악지대예요. 여기에 방공망은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당할 수 있어요. 못 지나가요 잘. 여기는 이렇게만 가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제 요렇게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란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느냐. 이란이 원하는 거는 승리했다는 자국 국민들에게 정신 승리를 안겨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란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면은 뭡니까? 옛날에 바빌로니아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쵸? 예. 예전에 그 지난번 작년 6월에 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 그때 어떻게 끝났어요? 미국이 벙커버스터 12발인가를 때려가지고 나탄즈랑 그 핵시설 박살냈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끝났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딱 12발 쏴서 공격했어요. 딱. 그러면서 끝났어요. 약속 대련처럼. 그 정도의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얘네는 그렇게 살아온 애들이야. 지금까지 몇 천 년을 그 마인드로 살아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안 받고 나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돈을 달라는 거냐, 배상금을 달라는 거냐. 배상금이라고 하긴 그래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상금 얘네가 지금 원하는 건 배상금 아니에요. 배상금이 아니라 원래 내 돈 달라 이거야. 얘네가 지금 원래 내 돈을 줘. 원래 지금 이란이 해외 자산이 동결됐거든요. 이란이 해외 자산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몇십조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란 동결 자산이 우리나라한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돈 안 주고 있거든요. 몇십 년 동안 지금 10몇 년 동안 지금 안 주고 있는데 한 10년째 안 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근데 그거만 풀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라크에서 석유를 판매하게 되면 이라크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미국 그 기업들이 몇 개 가져가요.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짜져 있어요 지금. 그거를 넘기라는 거예요 좀. 그걸 일부 넘겨라 우리한테. 지금 고액으로 지금 현재 협상 중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관할권을 자기들한테 인정해달라. 근데 이거는 못 받아들이죠. 여기서 절대 못 받아들이죠. 아랍에미리트 못 받아들여요. 이거는 절대.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일로 넘어가면 미국도 사실 안 좋죠. 왜냐면 미국은 지금 이거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트로달러 때문에 하는 건데, 달러를 무조건 원유 결제 달러로 해라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잡고 있으면 이거 결제 위안화 결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이제 뭔가 묘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시장은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도체가 많이 밀리는 거는 뭐냐면, 반도체가 밀리는 건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이슈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터보컨트라는 거는 뭐냐면, 구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걸 공개한 거예요. 공개. 이걸 상용화해서 팔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개만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는데, 이제 이 캐시도 다양한 캐시가 있습니다. 캐시라는 게 이제 우리가 현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은 이게 캐시가 남아요. 캐시가 남는데, 캐시가 많이 남았고 많이 쌓여 있을수록 속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캐시를 AI를 할 때, AI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할 때 생기는 이 캐시를 압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압축을 해버리면 압축해서 뽑아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메모리 부하가 좀 덜 걸린다.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상용화 되지 않습니다. 상용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요거 소프트웨어 맞추는 것도 몇 달이 걸리고요. 예. 실제로 그 성능을 발휘하는지도 테스트가 필요한 거고, 테스트 해봤겠지만 이게 모든 서버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서 간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게 이제 상용화되면
그럼 메모리 수요가 주는 거 아니냐? 겠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AI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AI 주 포인트는 AI 주요 포인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I 주요 포인트는 지금 가격,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AI 비용이 왜 높아지냐?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단 GPU도 그렇고, 그 다음에 HBM 반도체도 비싸고. 지금 GPU의 성능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GPU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고,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은 뭡니까? 연산 처리. 자,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 저장.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돌아갑니다. 하나만 있어도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크게 말하면 두 개인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개예요. 메모리도 D램이 있고 낸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세 개 다 있어야 돼요. 자, GPU는 GPU, 그 다음 CPU, 그 다음 뭐 AP 칩, 다 마찬가지지만 이건 다 뭐라 그래요? 이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그 메모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램하고 낸드. 자, D램에서 고대역 폭으로 만드는 게 HBM, 그렇죠? 그 낸드에서 고대역 폭으로 적층해 놓은 거를 HBF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팹리스, 설계만 하는 팹리스와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로 나뉘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구글, 그 다음에 애플 등등 뭐예요? 설계만 하는 팹리스예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현재 GPU는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메모리가 못 받쳐주고 있어요. 메모리가. 그러면 이제 메모리 못 받쳐주니까 이거를 계속 메모리를 성능을 개선시켜야 되고 계속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메모리가 더 계속 비싸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올라가죠.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지금 메모리 칩이 부족해가지고 막 메모리 칩 왜 부족하고 있어요? 고대역폭으로 계속 쌓아놓으니까 계속, 아니 그냥 원래 대충 만들면 이렇게 대충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12단으로 계속 쌓아놓고 이걸 쓰니까 이게 얼마나 비용이 크게 나겠습니까? 그렇죠? 비용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도 이게 이런 HBM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 서버에 다 때려 붙고 있는데도 모자르지. 그냥 계속 모자른 거야. 그러니까 모자르니까 자꾸 살려는 사람 많고, 모자르니까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더 비용이 더 잘 많이 나가고. 그래서 요렇게, 근데 지금 현재 그 터보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은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관점에 얘기하면, 메모리 칩이 그럼 수요가 적어서 그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느냐 라는 관점도 있는데, 비용이 줄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범용으로 유통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AI가 성공할 수 있다. 왜냐면 많은 투자가 아니더라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10을 투자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을 투자하면 결과가 2, 3밖에 안 나와요. 지금 현재 많아봐야 4, 5. 근데 10을 투자 안 하고 3, 4를 투자하고 2, 3만 투자해서 2, 3, 4, 5, 6, 7만 얻어도 이거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메모리 수요가 늘 수 있다. 있다는 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러면서 오늘 TV 방송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제본스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제학에서 기술의 진보나 정부 정책의 자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사용 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증가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그 단가가 떨어지고 그 이용자가 많아진다라는 그 경제학 용어인데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멋있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냥 그냥 AI에다가 제본스 역설 뭐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가 그 오늘 TV 방송에 보여준 건 제본스 역설에 대한 이론식을 보여드린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려가 과도하다. 아직 뭐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려가 과도하다. 근데 오늘 시장의 반응은 뺨을 맞고 싶은데 누가 잘 안 때리니까 때려달라고 해서 맞았다. 요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전쟁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보시면은 자 오늘 개인 진짜 돈 많다. 개인 3월에만 거의 30조 샀을걸요. 이제 30조 넘었네. 오늘 넘었네. 개인이 3월 동안에 30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 29조 팔았고. 근데 외국인이 거의 인계치에 오긴 했어요. 매도 인계치에 거의 왔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여기서 더 매도할 수 있는 양이 한 1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10조 정도. 그러니까 차익 거래가 가능한다고 치더라도 차익 거래가. 자, 지금 자 다시 한번 공부한 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명만 있지 않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만 손익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오늘 외국인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현물 주식을 팔고 주식을 순매도하고 그 다음 뭘 했죠? 선물을 순매수했죠. 선물 순매수 계약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선물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외국인이 중에 지수 하락에 베팅해서 대규모 선물 순매도가 올라왔어요. 나왔는데 그걸 상쇄할 만한 순매수도 나왔어요. 자, 오늘 외국인은 14만 3,458계약을 순매수했고 14만 1,863계약을 순매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순매수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순매수는 뭐다? 매도 차익 거래다. 자, 매도 차익 거래는 뭐라고요? 주식 매도 플러스 선물 매수.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를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차익 거래를 한 겁니다. 자, 매도 차익 거래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거 반대로 청산한다. 청산할 때는 주식 매수 플러스 선물 매도로 청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산될 때 어차피 나올 물량, 매수로 다시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인이 잔량을 보면은, 네, 사인이 잔량. 자, 3월 두 번째 목요일 12일이 선물 시장 동시만기였죠. 13일부터 좀 보자면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는 외국인 16조 원 순매도. 근데 16조 원에 버금가는 선물 매도 계약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16조 원에 버금가는 선물 매도 계약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방향성으로만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방향 네이키드 투자, 한마디로 스페큘레이터 투기 거래만 했다고 하면은 요 정도 거래 한 4천 계약 5천 계약 정도가 순매도가 아니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소 못해도 한 7만 계약 6, 7만 계약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선물 매도가. 근데 누군가 그 선물 매도를 상쇄하는 선물 매수가 순매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급 동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엄청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이 현물 매도하기 조금 더 좋은 포지션인 이유는 뭐냐? 환율 때문에. 환율이 지금 계속 1,500원 상단을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현물 주식 순매수. 그럼 조건은 뭐가 있냐면, 일단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상단을 찍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원화가 약세가 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확신이 생기면 원화 강세로 전환될 경우 이 수익률만으로도 크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수익입니다. 그럴 때 환율로 덤빌 수 있는데, 지금 원화 상단이 지금 얼마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그러면 다시 원화 강세되는구나, 다 덤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 주식 순매수가 돌 수 있어요. 아직 그 타이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타이밍이 하나 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는 거고요. 자, 외국 개인 투매, 오늘 개인 투매 아니잖아요. 개인 순매수 했다니까요. 오늘 개인 미친 듯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저점이라고 덤비면 안 된다니까요. 자, 스팀이 끊기고 막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올려드린 거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더 불안한 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잘 확보하자. 다음 주, 이번 주가 최대 위기이긴 한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면 분위기는 전환될 수 있다. 그게 4월 초니까 4월 1주차 2주차 내로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그런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면 이란과 미국의 협상의 구체적인 경로가 나오겠죠. 경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지상전이 안 될 걸로 지금 분위기는 보고 있지만, 미국은 충분히 지상전을 해도 잃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길 생각만 없으면 지상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중간선거 어차피 못 이길 거 그냥 이란에 때려 잡자.
석유 패권이나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실 지상전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죠. 카르크 섬 같은 경우 근데 지상전을 하면 정말 힘들 거야 아마. 미군 사망자도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하고 들어가는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그 정도 미군이 그 정도의 피를 흘린다. 카르크 섬에서 그 정도 피를 흘린다. 그럼 미국이 가만 안 있죠 이제. 그럼 정말 끝까지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그게 싫은 거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기득권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과연 싸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북한 김정은 보면 알 수 있어요.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우리 쏘겠다고 위협만 하지 얘 쏠 것 같아요? 쏘는 순간 지는 끝인데? 여러분 그 하메네이가 어디 있고 막 이런 거를 다 이게 미군하고 이스라엘 모사드랑 얘네들 다 알잖아요. 우리는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를 것 같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 근데 대충은 알고 있겠지. 지금 좀 어디쯤 있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를 것 같아 거의. 그럼 대충 있을 만한 거 후보지 한 5군데 해가지고 현무5 탄도미사일 때려버리면 이거 참고로 이거 8톤짜리입니다. 8톤에 화약만 2톤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6톤은 광화 강철. 때리면 벙커버스터인데 김정은 만약에 우리 핵미사일 쏘는 순간 현무미사일 한 20발을 그냥 평양에다가 주요 김정은 있을 만한 곳 다 때리면 어떻게 할 건데?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잖아. 우리도 안 하잖아요. 북한도 안 하고. 왜 안 하겠어요? 지도부 끝나버리면 협상이 안 돼. 협상. 누구랑 할 건데 협상을.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어딜 때려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서로 안 때리잖아요. 그리고 핵미사일은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에 써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못 써요. 핵미사일 여러분. 핵미사일 있다고 그게 좋은 핵미사일 있으면은 기득권들은 방어되죠. 그래 나 죽으면 2판 4판이야. 그럼 그때 쏠 거야. 그 정도 위협은 되지만 실제로 그거 쏘잖아요. 그냥 그쪽도 죽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그래서 현대전에서 핵미사일은 절대 못 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렇게 하는데 러시아가 핵미사일 쏘나요? 절대 안 쏘잖아요. 못 쏴요. 그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는 게 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백날 뭐 현무미사일 써봐야 뭐 핵폭탄 한 발 있으면 된다는데 그거는 정말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진짜.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데 상호 확증 파괴. 상호 확증 파괴가 되면 그때부터 못 건드는 겁니다. 서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왜 싸워요? 이란은 미국 본토를 공격 못한다는 그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이란이 뭐 저기 대서양 건너가서 뭐 미국한테 뭐 미사일 쏠 거야? 미사일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않아요. 이란 미사일은. 우리는 날아가는데 안 날아간 척 하고 있는데 이란은 거기까지 날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절대로 이 전쟁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버티면 결국 우리나라 원유 수급이 문제고 이 문제가 결국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텐데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래 보이지만
지금 전쟁 끝나도 예전처럼 원유 산유량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걸요 이제. 그래서 길어지면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있어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 안 되는 게, 이란하고 친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하고 정말 친한 북한이 이 데이터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란이 싸운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란이 나중에 하도 싸우다가 보면 북한이 그러겠지. 야, 너네 이번에 싸운 거 데이터 좀 줘봐. 우리도 좀 공부 좀 할게. 난 너네 편이잖아.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다 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안 맞아. 쏴도 정확하게 안 가. 아니, 저기 어디냐? 이스라엘 핵발전소 쐈는데 거기 안 가고 딴 데 맞아, 맨날 자꾸. 그 얼마나 얘네도 짜증나겠어요, 솔직히. 근데도 북한이 도와주긴 하잖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근데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좋은 거야. 좋을 리가 하나도 없어, 이게 우리한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길어져서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도 러시아가 군이 없으니까 자꾸 북한에서 야 군인 좀 보내줘, 포탄도 좀 보내줘. 그럼 북한이 살아나잖아 다시. 지금 안 좋은 게 전쟁이 전쟁은 안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길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로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전쟁을 그만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란이 우리나라한테 그랬죠. 너네는 미국 편이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못해. 이미 확정을 해버렸어 얘네가. 우린 통과 못해요. 그래서 일본이랑 협상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지? 오히려 일본이 더 미국 편인데? 이란 못됐어. 하여튼 우리는 전쟁이 길어지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빨리 끝나야 된다, 어떻게든. 근데 그건 바람인 거고,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종목이랑 이런 거 얘기 드릴 때 뭘 얘기 드리냐, 전쟁이 끝나도 주가 상승이 계속 될 수 있는 전쟁 관련주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왜냐면 자, 이제 이번에 한번 됐잖아요, 다들. 와, 이번에 진짜 이거 개판 5분 전이구나. 이거 진짜 너무 힘들구나. 호르무즈 한번 막히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라는 생각을 이제 다 했죠. 다들 했을 거 아닙니까? 야, 여기 하나 막혔다고 이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제 지긋지긋 할걸요, 이제. 야, 이거 머리 아프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원유 의존도를 낮추자 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무조건 합니다, 이제. 지난번 러시아 러우 전쟁 때도 한번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제가 지금 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때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신재생하고 원전인데, 딱. 그 다음에 석유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하겠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중동 원유하고 러시아산 원유하고는 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동 원유가 조금 더 질이 좋아. 질이 제일 좋은 건 북해산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가 질이 제일 좋습니다.
정제 시설에서 크게 뭐가 비용이 안 들어요. 그 다음이 두바이유. 그 다음이 이제 미국 텍사스산 중진류. 그 다음에 러시아산 원유. 요렇게가 이제 질이 안 좋고, 그 질이 제일 안 좋은 게 어디? 베네수엘라. 초중진류. 거의 고체처럼 나오는. 고체 액체 섞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거 액화시키려면 돈 들 거 아닙니까? 그거 정제하려면 일단. 그 미국은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들죠. 일단 모래에 섞여있는 그 모든 오일을 석유로 분리하려면 수압 파쇄법으로 뚫어가지고 수압을 줘가지고 물로 쫙 뿌려가지고 그거를 물로 뿌리면 기름 어떻게 돼? 기름 뜨죠? 예. 물로 수압 파쇄법으로 해가지고 물로 쫙 때리면 기름 뜨고 물은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럼 그 위만 뽑는 거예요. 미국 셰일 오일이 그런 식으로 해요.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두바이유에 맞춰가지고 정제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정제시설 다 바꿔야 돼. 또. 다 바꾸는 정도는 아닌데, 정제시설을 일부를 약간 변경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란 대사가 우리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고 떴는데 이거. 예. 아, 4시간 전에 또 바뀌었구나. 4시간 전 바뀌었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페이지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란 대사 한국은 비적대국 선박통화, 이거 적대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설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플로우가 이렇습니다. 이란 처음에는 우리나라 적대국이야. 항행 불가하다. 너네는 항행할 수 없어. 그러다가 우리가 설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적대국. 서로 합의하면 문제없다. 합의의 뜻이 뭡니까? 합의의 뜻. 200만 달러 내. 돈 내놔. 그럼 통행시켜줄게. 배 한 척 지나가는데 30억씩 줘야 돼요. 30억씩.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 나중에. 물론 30만 톤급 그 VLCC 같은 거가 차라리 20억 주고 통과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더. 그런데 이제 요런 게 문제인데, 이제 일부 변경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에너지를 다변화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되겠죠. 원전도 늘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대형 원전은 그러니까 그쵸, 양아치죠. 이란 양아치. 그러니까 양아치니까 지금 사우디가 싫다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면, 전쟁 이대로 해서 이란 요거 들어줘 버리면, 그럼 이란은 통행하는 거 통행세 다 받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국력 커지고 그러면 또 결국 지랑 싸워야 되는데, 사우디랑. 그러니까 사우디 전쟁 지금 끝내면 안 된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사우디가. 자, 원전도, 대형 원전은 짓는 데만 10년 걸려요. 그래서 원전 SMR 말고는, SMR 소형 모듈 원전 제하고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다변화, 신재생 에너지겠죠? 요 두 개인데, 요 두 개인데, 미국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깔아놨어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 공급망은 러시아 천연가스거든요. 물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한번 뚫긴 했습니다. 이쪽을. 러시아 러우 전쟁 나서 이쪽으로 뚫긴 했어요. 이렇게 뚫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하나 뚫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목은 우리가 이쪽으로 보시는 게 낫다.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전쟁 끝나면, 야,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야, 다시 호르무즈에 열심히 다니자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란이 완전히 패망하지 않는 한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전쟁 끝나면 그래 일부는 그래 호르무즈 해협 좀 이용해. 근데 앞으로 단계별로 이제 줄이자. 다른 걸 빨리 하자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절대로 이거는 이 방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뭐가 움직여? LNG 관련주. LNG 관련주가 왜 미국 LNG를 쓸 거니까. 그래서 우리 VIP 종목 중에 그 종목이 지금 계속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VIP 분들은 뭔 종목인지 아는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 뭐 HD.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연할 때 얘기한 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었고 코리아 서킷이었는데 둘 다 공략을 못 해가지고 강연 때만 얘기하고 이게 뭔 꼴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요거 말고도 뭐 풍력 관련주, 태양광 풍력 관련주, 요런 관련 요거.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뭘 본다? ESS. 자, ESS는 무조건인 게 이게 무조건인 게 신재생에너지가 발전 단지하고 에너지를 쓰는 소비 단지가 달라요. 다르면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밖에 없어. 이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 풍력 타고 엄청 많은데 거기다가 뭐 거기서 우리가 전기 쓰려고 거기로 이동해서 거기 쓸 겁니까? 거기서 해안가 붙어 살 거예요, 다들? 그거 아니잖아요. 태양광 주로 우리 산 비탈면을 싹 다 태양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산속에서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에너지 모아놔서 그걸 모아놓은 거를 이동시켜야 되고, 그 에너지를 이동시켜야 되고, 송전 쏴줘야 되겠죠, 에너지를.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놔야 되고. 그래서 ESS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자. 전쟁이 끝나도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괜찮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방산주.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더 무기 많이 살 거다. 왜냐? 전쟁이 끝날 때 완전히 한쪽이 패망해서 끝난 게 아니면, 여러분 이란이 패망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이란이 패망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자,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패망할 거다. 없을걸요? 이렇게 뭐 잘 버티는데? 이란 국토가 좀 넓어야지. 땅도 더럽게 넓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거 이해하겠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코딱지만 하거든 진짜. 여기 폭격 때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때리겠어요 여기다. 집요하게 때릴 수 있겠죠. 이스라엘 초토화 시켜도 이란 초토화 못 시킨다니까요. 땅이 얼마나 넓은데 얘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제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전쟁하면 그냥 초반 화력전이야. 화력전. 초장에 끝낸다. 땅덩어리가 좁거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아요. 우리나라는 초반 화력전이야. 화력전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란이 많이 폭격을 맞았는데 별로 안 죽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만약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십만 수백만이 죽는 거야 진짜. 북한도 화력전이고 우리도 화력전이니까 그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자세한 종목을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하나는 전쟁하고 아예 관련 없는 하이브. 하이브. 자, 제이진이 항상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매도가 있으면 무조건 톡방 텔레그램에 종목명, 비중, 가격 무조건 제시해 드립니다. 그게 제시가 없다 그럼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진행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관련 없는 그냥 하이브도 그래서 얘기 드린 거고요. 하이브는 이날 이제 빠졌잖아요. 이제 설명은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좀 이따 드릴 텐데, 설명 좀 이따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바로 또 진행할게요.